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중앙동 침수 피해 현장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침수는 하수관로 공사로 관로가 막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액은 21억여 원으로 복구와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명확한 구제 대책 마련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들어서면서 선유도 해수욕장이 개장되는 등 도내 해수욕장이 속속 문을 엽니다. 체온 스티커 부착과 울타리 설치 등 지난해보다 방역 수칙을 강화했지만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19 감염 기폭제가 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익산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가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역사업 23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민주당이 대통령 공약과 현안 사업에 대해 얼마나 의지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산이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에 선정됐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60억 원이 투입되는 거점 센터가 들어서면 도내 수산물의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어업인의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들어서면서 선유도 해수욕장이 도내 해수욕장 가운데 가장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체온 스티커 부착과 울타리 설치 등 지난해보다 방역 수칙을 강화했는데요. 하지만 감염 확산이 우려돼 아슬아슬한 실정입니다. 현장을 하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군산군도 중앙에 위치한 신선이 논이는 섬 선유도. 한 해 8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선유도 해수욕장이 9일부터 개장에 들어갔습니다. 평일 오전이지만 멀리서부터 풍경과 물놀이를 즐기러 온 가족을 만났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너무 빠르게 확산되다 보니까 조금 여름 휴가를 일찍 잡아서 이쪽 군산에 이제 놀러 오게 됐고요. 9일 군산 선유도와 함께 고창 90호, 동호 해수욕장 등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부안 변산과 격포, 고사포 등이 문을 열 계획입니다.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방역이 강화됐습니다. 모든 이용객에 37.5도가 되면 붉게 변하는 체온 스티커 부착과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m 간격으로 실시하고 차양 시설은 2m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전역에 펜스를 좀 설치를 해서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출입구 4개소에서 발열 체크, 그다음에 안심콜 등록을 거쳐서 체온 스티커를 부착한 이용객에 한해서 입장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입 대기에서부터 해수욕장 이용에 있어서도 저희가 철저한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서 저희가 감염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 밖에도 오후 7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음식물 섭취가 제한되고 탈의실은 완전 폐쇄됐습니다. 이용객들은 강화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해수욕을 즐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또 방역 수칙도 지금 잘 지키는 상황이어가지고 열 체크나 아니면은 인원 체크 같은 것도 잘 하고 계셔서 야외이다 보니까 조금 안전하게 이용한다면 아기랑 같이 좋은 추억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 재유행 가운데 찾아온 휴가철. 강화된 방역 수칙만큼 이용객들의 철저한 개인 방역이 중요해 보입니다. KCN 뉴스 하준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최다 발생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16명입니다. 이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입니다. 국내 발생 1,236명, 해외 유입 80명입니다. 사망자는 2명이 늘어 2,036명입니다. 익산과 군산에서 일상 모임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기준 군산 7명을 비롯해 익산과 전주에서 2명씩, 김제 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군산과 익산 지역 확진자는 대부분 20대들로 군산 지역 음식점과 술집에서 일상 모임을 갖고 코로나19에 연이어 감염됐습니다. 현재 군산시 보건소는 이들에 대한 정확한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있으며 지난 3일 군산 수송동에 있는 훈민정음과 홍가를 방문한 시민들은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찾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술집 등에서의 일상 모임을 통해 20대들이 코로나19의 무더기로 감염되자 군산시가 긴급 방역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군산시는 오는 11일까지 경찰과 함께 유흥시설과 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 점검을 벌입니다. 마스크 미착용과 테이블 간 1m 이상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적발되면 즉시 영업을 중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오늘 중앙동 침수 피해 현장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는 현장 조사 결과 정비공사 중인 하수관로에 있던 자재가 관로를 막으면서 침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피해 주민들은 더욱 명확한 구제 대책 마련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60mm의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익산 중앙시장과 매일시장. 시는 중앙동 침수 피해의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9일 열었습니다. 우선 침수 피해 원인을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공사 자재인 PVC 재질의 프로파일이 계속되는 비에 뜯어져 관로를 막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관로와 더불어 소관로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정밀 조사를 추가로 진행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관로 공사의 관리 감독과 장마 대비 특별 점검을 철저히 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특별 감찰에도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조속히 재난구호 기금을 지원하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국민성금 모금운동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피해 업체당 최고 3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일정 기간 피해 상가에서 익산 지역화폐 다이로움 결제 시 10% 소비 촉진 지원금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빠른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피해 상가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드리며 피해 주민들은 더 명확한 구제 범위와 내용을 담은 대책안을 달라고 요구했고 하수관로 정비공사 시공사와 담당 공무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상하수도 사업단을 개혁을 해야 된다. 그 책임자 문책을 반드시 해야만이 이게 또 언제 또 이런이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게 보상도 중요하지만 향후 이러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관로를 비롯한 모든 공사 현장을 점검하겠다는 익산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CN 뉴스 이영택입니다. 익산 중앙동 일대가 장맛비 침수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5명의 시의원이 강원도 교육연수를 다녀오면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강경숙, 윤영숙, 조규대, 조남석, 한동현 시의원은 지난 6일 SNS 교육 등을 받기 위해 강원도 강릉으로 연수를 갔습니다. 이들은 출발 당일 침수 피해 현장을 먼저 살펴본 후 오후에 강릉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음날 교육 일정을 마치고 지난 8일 오전 일찍 익산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익산 중앙동 일대가 침수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굳이 교육연수를 다녀온 것은 잘못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새만금 솔라파워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조동용 도의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7일 조동용 의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직접 사과하겠다는 연락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어제 고소는 취하했지만 도의회가 한수원의 방문을 공개로 진행하려고 하자 직접 사과는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이에 대해 송지용 도의장은 진정한 사과를 하려고 온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군산시가 하반기 정기 인사 승진 내정자를 발표했습니다. 승진자 내정 인사를 보면 박흥순 기획예산과 예산계장 등 9명이 5급 과장급으로 승진됐습니다. 이어 6급 승진 15명, 7급 승진 19명, 8급 승진이 10명입니다. 군산시는 승진 내정자가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보직 인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전라북도가 어제 오후 익산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라북도는 지역사업 23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민주당의 퍼포먼스로 끝이 날지
아니면 전북에 실익을 안겨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전라북도가 가진 예산정책협의회. 이 자리에서 전라북도는 23개 지역사업을 건의하고 내년도 국가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중 군산과 익산지역 주요 사업으로는 새만금 모빌리티 실증지역 조성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 조기 착공,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 지원 플랫폼 구축, 국가식품 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등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북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마트 수변 도시가 착공되면서 새만금 개발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도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또 내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오는 9월 말부터 시작되는 만큼 민주당이 적극 챙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주요 현안들이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잘 반영돼서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라북도는 민주당 지도부에 국립공공보건의료 대학법 제정 등 해결이 시급한 주요 현안 6건을 추가로 건의했습니다. 이 중 군산수원소 재가동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내년 대선을 감안하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인 제3금융중심지 조성의 확실한 이행과 추진입니다. 전라북도는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금융중심 지정 요건을 차근차근 충족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탄소산업과 새만금 지원, 전주 김천 간 철도 구축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도 군산수원소 재가동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최근에 현대중공업 군산수원소 가동이 중단되고 GM 군산 공장이 폐쇄되는 등 여러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는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예산정책협의회가 끝난 이후 민주당 측은 새만금, 그린수소, 클러스터 구축을 집중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이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산적된 지역 현안 해결에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지적 속에 익산을 찾아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민주당.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단순한 정치적 퍼포먼스에 그칠지 실질적인 실익을 안겨주는 결과물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익산시가 국립감염병연구소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진윤 익산시 보건소장은 지난 8일 질병관리청과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찾아 익산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유치 활동을 벌였습니다. 특히 익산에 있는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를 분원으로 활용하게 되면 국가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감염병 연구시설 확대 설치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와 사스, 광우병 등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신종 전염병의 75%는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민선 7기 3주년을 맞은 강임준 시장의 공약 사업 이행률이 91.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강임준 시장의 공약 5개 분야 169건 가운데 2019년 42.2%, 지난해 69.7%, 지난달은 91.3%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0건은 완료됐으며 이행 후 계속 추진은 75건, 추진 중인 사업은 63건입니다. 100% 완료된 공약은 시민감사 추진과 청년창업지원센터 구축,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추진, GM 군산공장 전기차 생산기지 전환 등입니다. 새만금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가로시설 설치 기준 35가지가 마련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의 가로시설이 체계적으로 설치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로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 자전거 도로 등 도로의 유형과 규모를 감안해 35가지의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새만금청은 이번 설치 기준 마련으로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뤄 도시 경쟁력을 갖는 데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내 인구 180만 선이 무너진 가운데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179만 4,345명으로 전달보다 347명이 줄었습니다. 도는 지난 3월 말 180만이 붕괴된 이후 인구 늘리기 대책을 세웠지만 매달 1,000명가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군산이 정부가 지원하는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불에 탄 폐기물이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비흥항 부지에 오는 2023년까지 거점센터가 건립되는데요. 거점센터가 들어서면 도내 수산물의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1년 넘게 불에 탄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는 군산 비흥항 입구의 한 공장. 이 공장이 최근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을 만나 새롭게 탈바꿈됩니다. 군산의 한 업체가 정부의 공모 사업에 뛰어들어 전국 3곳 가운데 유일하게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올해부터 3년 동안 60억 원을 들여 군산에서 나오는 해삼과 꽃새우 등을 전처리하거나 가공, 유통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현재 해삼은 유판장을 거치지 않고 개인 거래로 유통되면서 비싼 값에 팔리고 꽃새우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격 안정화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군산시는 유통센터가 건립되면 산지에서 바로 살 수 있다는 장점과 가공 처리를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FFC 사업을 통해서 건물이 완공이 되면은 그 원물에 대한 가격 안정화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소득 증대, 그리고 해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착 가공을 통해서 중국 수출 물량이 늘어난과 동시에 지역 경제에도 큰 기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점센터를 맡게 될 이 업체는 현재 비흥도에서 수산물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쌓은 기술로 해삼 스테이크를 특허냈습니다. 아직은 한 해 매출이 18억 원이지만 유통센터를 운영하면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삼 스테이크는 지금 특허 나왔고요. 전에부터 해삼이 좋다는 것은 일반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알고 중국에서는 최고 좋은 걸로 지금 평가를 받고 그렇게 비싸게 팔리잖아요. 근데 삶은 물로 가지고도 해삼 삶은 물로 가지고도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볼까 전에부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한 3-4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군산대학교 산업협력단하고 해가지고 거기에다 지금 의뢰를 해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 공모에 선정된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고부가가치 산업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뉴스 모영숙입니다. 군산에서 70대 할머니가 자신이 기르던 소에 받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낮 12시 47분쯤 A씨가 대하면 한 축사에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웃 주민은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자녀의 전화를 받고 축사를 찾았다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축사 폐쇄회로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기르던 소의 머리를 받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올 상반기 응급구조 출동 건수가 1년 전보다 1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구조 출동은 모두 2,713건으로 지난해 2,349건보다 364건이 증가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교통사고가 46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물구조 200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구급 출동은 9,200여 건으로 6,500여 명을 이송했으며 이 가운데 질병으로 인한 출동은 3,24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 지역 아파트값 오름세가 이달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첫째 주 전북 지역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한 주 전보다 각각 0.21%와 0.12%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전북 지역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익산시가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제를 11월까지 운영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지구 등 91곳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를 배치합니다. 이들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를 감시합니다. 도우미제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116명이 투입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전국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생태문명 선도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생태문명 선도조례는 산림과 해양생태, 신재생에너지, 스마트농업, 생태관광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만들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며 비전과 전략, 분야별 추진 상황, 과제별 이행 전략 등을 담게 됩니다. 민간에 위탁 중인 현장 체험학습과 방과 후 학교 분야에서 청렴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장 체험학습 위탁업체는 추천과 검증, 선정, 홍보 등 4단계 청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방과 후 학교 위탁업체는 조사와 서약, 홍보 등 3단계에 걸쳐 청렴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청렴 친화 인증서가 발급되고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시추기계를 옮기던 60대 운전기사가 기계에 몸이 눌려 숨졌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8일 오후 3시 12분쯤 장수 지역 도로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A씨가 시추기계에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119 구조대가 병원으로 A씨를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혼자서 짐칸에 올라타 9톤 상당의 시추기계를 도로에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군산 상고를 찾아 청년들을 상대로 군산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오늘 군산상업고등학교를 방문해 7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역전의 명수와 군산의 기상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쳤습니다. 강 시장은 청년들의 취업과 성공을 위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탄탄한 산업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의 꿈은 실력보다는 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역전의 명수라는 군산의 정신을 잃지 말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익산에서 국내 가전회사들이 합동 무상수리팀을 운영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 위니아전자 등 국내 가전업체들은 익산 매일시장 주차장에서 오는 16일까지 무상수리를 지원합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가전제품에 대해 무상수리를 진행하며 일부 핵심 부품에 한해서만 지불하면 됩니다. 대형 가전은 서비스 직원이 직접 방문하고 소형 가전은 피해 주민이 제품을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익산 중앙동 상인들을 돕기 위한 희망장터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익산시는 내일부터 열흘 동안 중앙시장 전통시장 일대에서 희망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익금은 피해 상인 돕기 등에 쓰여지게 됩니다. 또 희망장터 이용객과 중앙동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은 익산 다이로움 카드로 결제하면 현재 제공되고 있는 20% 혜택과 더불어 피해 지역 상가 이용 지원금 10%를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원광대학교가 익산 지역 16개 고등학교와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광대와 16개 고등학교는 전공체험과 협동 강의 진행, 동아리 활동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또 고교 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고등학생 진로 교육과 체험학습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드림스타트가 취약계층 아동보호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일 초등자녀 경제교육을 진행합니다. 주식회사 승일아스콘이 익산시청을 방문해 매월 성금 50만 원씩의 정기 기탁을 약속했습니다. 해당 성금은 나눔곡간 이용자인 위기가구에 필요한 생활용품과 식료품을 마련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20도, 최고기온은 31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3도에서 2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